자, 이상으로 더위와 스포츠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집중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운 환경에서 대회를 치러할 경우에 가이드라인입니다. 선선한 시간대로 대회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하고 더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고려사항 또 응급처치 방법들에 대한 이제 교육이 필요할 거고요. 또 여성이라든지 어린 선수들은 더위에 취약하고 체온 조절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 대회 참가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대회 당일날 충분한 수분 공급품, 또 시원한 냉장고 이런 것도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될 거고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겠죠. 대회 일정을 조정을 해서 수분 공급 일정, 또 날씨를 고려한 이러한 상황들이 선수를 지원하는 요원들, 대회 또 준비하는 경기 연맹 단체 관계자들,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이러한 상식들을 통해서 더위에 대비해서 선수들이 안전하게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이 사전에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더위에서 훈련과 시합에 임하는 지침인데요. 간단히 요약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서 운동을 하는 최선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열에 적응하는 거라고 했고 이러한 과정을 열수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열수능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2주라고 했죠. 2주가 만약에 불가피하다, 2주라는 시간을 낼 수가 없다면 최소 한 주 정도 기간은 필요로 하다. 그런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환경에서 열에 적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경기 중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없을 경우에 인공적으로 환경을 조성해서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선수가 더위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회 당일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한 한 시합에 임하기 전에 불필요한 열 노출과 열 증가를 최소화하는 노력, 그래서 그늘에서 몸을 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리쿨링 이런 테크닉들 여러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적응 기간을 통해서 조금 현장에서 적용해 볼 것들을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외적인 사전 냉각 방법, 얼음 조끼, 차가운 수건을 갖다 대고 또 선풍기 또 분무기를 뿌려서 이 열이 이 증발열을 이용해서 체온을 좀 조절하는 방법, 또 내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차가운 음료수, 얼음 슬러시 같은 것을 섭취하는 거, 준비해놨다가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이제 실용적인 방법으로 최적의 근육 온도와 기능에 영향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효과적인 냉각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할 텐데 혹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개인 맞춤형 그런 또 컨설팅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준비 운동 중에 대한 선풍기, 시중에서 판매되는 얼음 조끼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모든 방법들이 그냥 시험날 적용하면 안 되고 사전에 좀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적응 과정들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테스트를 경험을 하면서 선수가 느낄 수 있는 또 불편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더위에서 운동할 때 무엇을 얼마나 마셔야 될까? 운동 중에 과도한 체중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환율에 따라서 개인의 운동선수에게 개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체중 1kg이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물을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로 추가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감소된 정도로 여러분들이 마셔야 될 물의 양을 가늠해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운동해야 될 때 어느 정도의 훈련을 할 경우에는 내가 체중 손실 정도가 어느 정도 있구나 그러면 미리 그 정도의 물을 사전에 나누어서 마셔놓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더위에서 운동할 때 무엇을 마셔야 될까? 운동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스포츠 음료를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가 있겠고요. 또 쥐가 자주 난다든지 또 땀이 특별히 많이 난다든지 그러면 경구용 제수와 그러니까 전해질 중에서 특히 나트륨 보충을 하기 위한 그런 소금 제품들이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운동한 후에도 땀이 많이 났다 그러면 짠 음식들이 사실 실제로 또 당깁니다. 그러면 몸에 우리가 이제 전해질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 몸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이 몸에 당기는데, 그럴 때 짠 음식들을 좀 적극적으로 먹는 그런 방법들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선수로서 취해야 될 다른 조치로 선크림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바르고, 선글라스 착용한다든지 기능성 의류를 사용한다든지 몸을 차갑게 하는 프리쿨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노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더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걸 우리나라 선수들은 피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더운 환경에서 운동할 때 어떠한 몸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런 더운 환경에서 운동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더위와 운동선수 스포츠 환경에서 운동해야 되는 선수들에 대한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더운 환경에서 대회를 치러할 경우에 가이드라인입니다. 선선한 시간대로 대회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하고, 더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고려사항, 또 응급처치 방법들에 대한 이제 교육이 필요할 거고요. 또 여성이라든지 어린 선수들은 더위에 취약하고 체온 조절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 대회 참가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대회 당일날 충분한 수분 공급품, 또 시원한 냉장고 이런 것도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될 거고,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겠죠. 대회 일정을 조정을 해서 수분 공급 일정, 또 날씨를 고려한 이러한 상황들이 선수를 지원하는 요원들, 대회 또 준비하는 경기 연맹 단체 관계자들,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이러한 상식들을 통해서 더위에 대비해서 선수들이 안전하게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이 사전에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더위에서 훈련과 시합에 임하는 지침인데요. 간단히 요약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서 운동을 하는 최선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열에 적응하는 거라고 했고, 이러한 과정은 열수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열수능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2주라고 했죠. 2주가 만약에 불가피하다, 2주라는 시간을 낼 수가 없다면 최소 한 주 정도 기간이 필요로 하다, 이런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환경에서 열에 적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경기 중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없을 경우에 인공적으로 환경을 조성해서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선수가 더위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회 당일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한 한 시합에 임하기 전에 불필요한 열 노출과 열 증가를 최소화하는 노력, 그래서 그늘에서 몸을 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리쿨링, 이런 테크닉들 여러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적응 기간을 통해서 조금 현장에서 적용해 볼 것들을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외적인 사전 냉각 방법, 얼음 조끼, 차가운 수건을 갖다 대고, 또 선풍기, 또 분무기를 뿌려서 이 열이 증발열을 이용해서 체온을 좀 조절하는 방법, 또 내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차가운 음료수, 얼음 슬러시 같은 것을 섭취하는 것, 준비해놨다가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이제 실용적인 방법으로 최적의 근육 온도와 기능에 영향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효과적인 냉각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할 텐데, 혹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개인 맞춤형 그런 또 컨설팅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준비운동 중에 대한 선풍기, 시중에서 판매되는 얼음 조끼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모든 방법들이 그냥 시험날 적용하면 안 되고 사전에 좀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적응 과정들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테스트를 경험을 하면서 선수가 느낄 수 있는 또 불편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더위에서 운동할 때 무엇을 얼마나 마셔야 될까? 운동 중에 과도한 체중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환율에 따라서 개인의 운동선수에게 개별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체중 1kg이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물을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로 추가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감소된 정도로 여러분들이 마셔야 될 물의 양을 가늠해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운동해야 될 때 어느 정도의 훈련을 할 경우에는 내가 체중 손실 정도가 어느 정도 있구나. 그러면 미리 그 정도의 물을 사전에 나누어서 마셔놓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더위에서 운동할 때 무엇을 마셔야 될까? 운동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스포츠 음료를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가 있겠고요. 또 쥐가 자주 난다든지 또 땀이 특별히 많이 난다든지 그러면 경구용 제수와 그러니까 전해질 중에서 특히 나트륨 보충을 하기 위한 그런 소금 제품들이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운동한 후에도 땀이 많이 났다 그러면 짠 음식들이 사실 실제로 또 당깁니다. 그러니까 몸에 우리가 이제 전해질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몸에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이 몸에 당기는데, 그럴 때 짠 음식들을 좀 적극적으로 먹는 그런 방법들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선수로서 취해야 될 다른 조치로 선크림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바르고 선글라스 착용한다든지 기능성 의류를 사용한다든지 몸을 차갑게 하는 프리쿨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노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더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걸 우리나라 선수들은 피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더운 환경에서 운동할 때 어떠한 몸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런 더운 환경에서 운동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더위와 운동선수 스포츠 환경에서 운동해야 되는 선수들에 대한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